살아남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생존 방식을 찾아내고 자신만의 능력을 키워나간 부지런한 모델 자연. 인간은 그 모델을 뛰어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향해 나아갔으며 발전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첨단이라는 이름을 얻은 오늘의 기술은 다시 자연에 주목합니다. (2006년)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발명품은 생체 모방공학이라는 생소한 학문 분야였습니다. 주인공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한 스티키 로봇. 미끄러운 유리벽을 기어오르는 로봇의 발명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미끄러운 유리벽에 단단히 붙었다 쉽게 떼어지면서 벽을 오르는 로봇. 발가락 관절의 움직임까지 생체를 모방한 것인데요. 모델은 역시 자연. 개코 도마뱀을 모방한 것입니다. 특별히 개코를 유심히 본 게 개코라는 동물은 그 불통불통한 벽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매끄러운 면도 올라가고 아주 발을 쉽게 붙였다 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UC 버클리의 자연과학대학. 이 학교 통합생물학과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을 관찰해 기계공학에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연구실에서 직접 기르며 관찰하고 있는 개코. 스티키 로봇의 모델이죠. 개코 도마뱀은 아시아 등지에서 주로 서식하는데요. 수직 유리판에 옮겨 넣자 도마뱀은 곧바로 위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발가락을 굽혀 유리판에 잡지도 않았는데 발을 유리판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 비상한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발바닥을 들여다보면 육안으로는 단순한 줄무늬를 가진 발가락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확대해보면 머리카락보다 500배 가는 털들이 수백만 개나 나 있고 이 끝이 다시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털 끝에 작용하는 힘을 통해 개코는 접착력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발가락을 접으면서 떼어냅니다. 나뭇잎과 바위 사이를 누비던 개코의 발바닥은 미끄러운 유리벽을 기어오르는 만화 같은 상상력을 현실로 옮겨놓을 수 있게 한 것이죠. 개코 도마뱀의 이러한 특성의 조화는 로봇만이 아닙니다. 스탠포드 연구팀은 유리벽에 단단히 붙고 또 쉽게 떨어지는 개코의 발가락을 응용해 스마트 테이프를 개발했습니다. 가로 세로 2cm 정도의 테이프 표면은 개코의 발가락처럼 수천 개의 선모로 뒤덮여 있죠. 일반 접착식 메모지처럼 보이지만 스마트 테이프의 접착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합니다. 테이프를 유리에 붙이고 줄을 매달아 보면 달걀 4개와 맞먹는 200g을 매달고도 끄떡없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접착력이 강하면 늘 떼는 것이 문제이지만 붙인 반대 방향으로만 떼어내면 쉽게 떨어집니다. 힘을 가하는 방향에 따라 붙이고 떼고가 손쉬운 테이프. 이것이 실생활에선 어떻게 쓰일까요? 2개의 모형 자동차, 한쪽의 타이어에만 스마트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유리판을 서서히 세워봅니다. 일반적으로 경사도가 30도 이상 높아지면 물체는 미끄러지는데요. 일반 타이어는 미끄러지고 테이프를 붙인 타이어는 각도가 높아져도 뒤로 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쉽게 떼어지기 때문에 차가 붙어버릴 염려는 물론 없는 것이죠. 벽면이나 아니면 좀 페인트 칠해져 있는 벽면에서 붙을 수 있는 개코 테이프를 만들면 예를 들어 액자 같은 거 그냥 벽에다가 못을 박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끈적끈적한 어떤 글루 같은 걸 칠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벽에다가 붙였다가 놓으면 붙어 있고 그다음에 떼면은 쉽게 떨어지고 그 벽에 어떤 못질 같은 거 안 해도 되고요. 우리 주변에도 생체 모방 공학의 예는 많습니다. 물에 젖지 않고 물이 동그랗게 맺히는 연잎.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연잎 모살 유리에도 역시 물이 동그랗게 맺힙니다. 일반 유리는 물이 닿자마자 표면을 따라 퍼져버리지만 연잎을 모사한 유리는 물을 밀어내는 것이죠. 화학적인 처리를 하지 않아도 방수가 되는 유리 등 그 쓰임은 다양합니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도 생체를 모방한 작품인데요. 7,300톤의 무게를 지탱하는 안정적인 구조는 인체의 엉덩이와 허벅지의 골격을 본뜬 것입니다. And the idea, in some ways, is a very old idea. If you look at the notebooks of Leonardo da Vinci, you can see that he was very inspired by his observations of nature. He observed the flight of birds, he observed human anatomy, and he incorporated a lot of those observations into the many ingenious machines that he designed.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비둘기, 박쥐 등의 조류로부터 나비와 잠자리의 습성을 파헤치며 비행체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자유롭고 날쌘 움직임, 그리고 행동을 일으키는 구조가 단순해 모방하기 쉬운 곤충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죠. 곤충의 몸 구조는 다른 생명체에 비해 간단합니다. 날개와 다리를 제외하면 몸통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뉠 뿐이죠. 또한 곤충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진 생물인데요.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진 곤충. 더불어 곤충은 저마다 독특한 생존의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곳에선 날갯짓 비행체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곤충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장수풍뎅이. 날아다니는 곤충 하면 떠오르는 잠자리나 파리가 아닌 장수풍뎅이를 왜 로봇의 소재로 선택했을까요? 장수풍뎅이는 아시다시피 날개를 접어서 보관하고 비행할 때만 이제 날개를 펼치게 되는데요. 만일에 우리가 이런 원리를 모방할 수 있다 그러면 호주머니 속에도 넣을 수 있는, 그리고 보관이 편리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날개짓 비행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수풍뎅이의 날개는 미세한 비틀림을 이용해 공기의 소용돌이를 만드는데요. 이 소용돌이는 장수풍뎅이를 떠받드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적은 에너지로도 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비행 원리는 화성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화성 대기가 지구 대기 밀도의 7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정익기나 회전익기로는 비행이 불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날갯짓 비행체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을 날아다니는 비행체. 답은 생체 모방에 있습니다. 자연의 생존 방식을 접목시켜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인 산업 기술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자연의 생존 방식을 연구해 더 나은 기술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생체 모방 화학자, 유전 공학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의 여러 가지 작용을 알아보는 생화학자들까지 있어 자연과 기술의 조화는 계속될 것입니다.